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제 양력은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뒤에 전문가라는 얘기를 붙였는지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양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상담을 받지만 꼭 이거는 스스로 케어해야 된다는 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담 효과를 빨리 높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에 대해서 뭔가 커다란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담만 받으면 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상담 뭐 10회기 혹은 상담 1년을 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가실 때 헬스장을 그냥 가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헬스 PT를 이제 비싸게 끊어서 받으실 때 있잖아요. 뭐 10회기, 20회기 이렇게 헬스 PT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비싼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헬스 PT를 내가 주 5일 매일매일 만나서 PT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몸의 그런 뭐 핏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PT라고 하면 그 일주일에 5일 받을 수 있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되게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은 식단 조절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원하는 몸 상태가 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일주일에 한두 번 받으셔도 식단은 매일매일 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PT 받지 않는 날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목표 몸무게, 뭐 근육의 뭐 상태 이런 거를 이루실 수 있잖아요. 네. 상담도 똑같아요. 상담도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을 받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시간은 50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일주일이 7 곱하기 24. 네, 여러분이 해주세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실 상담은 50분밖에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그럼 내가 상담 받을 필요가 있냐? 어차피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상담 받아야 되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럼 PT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네, PT를 안 받아도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사실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상담도 내가 원하는 어떤 심리적 건강의 목표가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향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가는데 맡고 있는 어떤 장애물, 이런 장애물도 혼자서는 생각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심리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게 더 건강한 방향이고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고, 내가 저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자가 모든 걸 해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너무 외롭고 공허함이 크신 분들은 24시간 누군가가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겠지만 상담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상담자에게 뭐 몇백만 원씩을 준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담자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여러분의 고민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같이 찾고, 그거의 과거 경험을 같이 다뤄주고, 또 뭐하죠? 그리고 현실에서 이 고민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는지 점검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상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상담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이 외의 부분은 그럼 내가 무엇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요. 이걸 세 가지로 말씀드릴지 네 가지로 말씀드릴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안전이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심리적인 고민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매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로 술을 절대 모든 사람이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셔서 필름이 끊긴 상태로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 낯선 사람이랑 만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어떤 신체나 심리적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위험한 거는 다 요소를 배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현재 환경에 폭력이 있다. 뭐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라던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상담을 아무리 길게 받으셔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위험한 요소에서 일단 맞설 수 없다면 피하셔야 돼요. 맞설 수 없다면 피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안전한 상태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 여러분들이 수면 패턴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데 수면 패턴이 사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안 지켜져요. 저도 마음이 괴로우면 잠을 못 잡니다. 보통 제가 잠을 잘 잘 때는 11시면 거의 자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면 12시, 1시가 돼도 되게 피곤한데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일찍 잠을 자는데 더 자고 싶은데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불면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괴로울 때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너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수면을 내가 적절한 패턴이라 하면 뭐 11시에 자서 6시나 7시에 일어난다거나 뭐 11시가 힘드시면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난다거나 그게 규칙적인 패턴은 만들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면이 여러분의 그 심리적 건강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식사도 이건 제 개인적인 또 의견입니다. 네. 2끼 이상을 꼭 드셔야 돼요. 2끼 이상. 요새 뭐 1일 1식을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해봤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하셔도 상관없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 있는데 다이어트까지 하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이거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이 떨어지면 우리가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거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회복되신 후에 어떤 다이어트나 뭐 1일 1식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최소 2끼 이상은 드셔야 되고 이거를 다 가공식품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 마음이랑 너무 관련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 한 끼는 건강한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뭘 차려서 먹기 힘들면 차라리 뭐 어떤 게 건강하죠? 뭐 어쨌든 가공이 많이 안 된 것들, 바나나, 고구마 이런 걸 드신다거나 뭐 또 뭐가 있죠? 야채, 고기, 그러니까 좀 요리하기 귀찮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다만 가공식품이 아닌 것들로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셔요. 일주일에 저를 만나는 50분이 유일한 인간관계인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핸드폰 연락처를 싹 지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날 찾아도 만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는 제가 이해가 너무 돼요. 그 현재 내 마음 상태로는 누굴 만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수면, 식사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필수적인 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나를 해치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어, 정말 나하고 마음이 연결되고 소통이 잘 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주위에 정말 한 명도 없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의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음, 저는 최소한 하루에 한 명은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있어도 되고, 뭐 어쨌든 네, 아니면 뭐 단골 카페에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려우면 일주일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누군가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한 시간 너무 긴가? 어쨌든 전화 통화로 조금 사적인 얘기를 나누던지. 그래서 상담 외에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하셔야 마음이 좀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상담을 하실 때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해주셔야 상담 효과를 훨씬 빨리 보실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상담을 마친 후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경 쓰시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안전, 수면, 식사, 관계, 이렇게 네 가지는 우리가 상담을 받든 안 받든 사실은 자기 인간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신경 쓰면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